41세 직장인 이수키 씨. 아직 미혼이지만 출산 걱정에 떠밀리듯 결혼을 선택하고 싶진 않다. 그녀는 난자 냉동을 선택했다. 과연 5개의 난자라도 무사히 채취할 수 있을까? 건강한 난자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과배란 주사요법을 거쳐야 한다. 오늘부터 225단위씩. 수키 씨에게는 2가지 주사제가 처방됐다. 보이세요? 주사에 딸려 나오는 게? 뒤를 한번 살짝 잡아당겨서 바늘 끝에 피가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투여가 될 거예요. 제대로 피하층에 들어가는지 확인 방법이거든요. 천천히 들어갈게요. 분할 F에 비하면 꽤 아플 거예요. 아프다. 그렇죠, 아프죠. 자, 다 되셨어요. 얘도 바로 그냥 이제부턴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한다. 얘 아프다. 얘 아파요. 내놓고 좀 아픈 줄 알고.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 열흘 동안 호르몬 주사를 투여했다. 결심이 앞서도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오늘은 수키 씨의 난자 채취 시술이 있는 날. 시술이 시작됐다. 시술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진행된다. 난자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통 18mm 정도 자란 난포가 3개 이상 보일 때 난자 채취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난포의 위치를 질 초음파로 확인하고 긴 바늘을 찔러 넣는데 이때 바늘에 연결된 흡인 장치가 난포액 속에 난자를 빨아들이게 된다. 채취한 난자는 바로 배양실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성숙된 난자를 선별한 뒤 난자 속 수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전처리된 난자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시킨다. 동결된 난자는 이제 난자 보관소로 향한다. 내부 온도가 영하 180도로 유지되는 이곳에서 난자가 보관된다. 10년 이상까지 보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난자 냉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여성은 약 200만 개의 난포를 갖고 태어나는데 폐경에 가까울수록 그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 특히 35살 전후로 난자의 개수와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만으로 35세 정도에서 37세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되고요. 20대의 난자를 얼렸을 때 한 10개 정도의 난자를 얼렸다면 생존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확률이 1명 또는 2명이라면 40대의 난자를 얼렸다면 30개의 난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1명의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있을지 그것이 확실하게 장담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자를 동결할수록 한 번에 채취되는 난자의 수도 적고 그중에서의 질도 나쁘게 되니까 결국 쓸모 있는 난자의 수는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난소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입력을 잃게 된다. 27살 직장인 허수정 씨. 10개월 전 유방암을 진단받은 수정 씨. 나이 26에 찾아온 암은 많은 것을 앗아갔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면 왼쪽 팔로 한 2kg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 되고 최대한 아껴야 되거든요. 림프 부종 때문에. 그래서
수술한 쪽 팔을 좀 아끼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깨 근력 운동 잘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왼쪽은 안 하고 오른쪽만. 암을 진단받은 그 날이 저희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오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오후에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며칠 뒤 병원을 찾은 수정 씨. 수정 씨 같은 가임기의 암 환자들에게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필수다. 이제 산부인과 올 경우에는 이제 좀 임신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항암 치료 이후 난소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난소 초음파 사진인데요. 29세의 여성 평균보다 현저하게 작아져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문제는 난소 나이를 나타내는 AMH 수치도 폐경기 여성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 난소 기능이 나쁘면 유방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나 날 건 없어요. 그 항암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파괴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난소 안에 있는 생식세포들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 암이 완치된 이후에 나의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꿈꿨던 결혼 생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조금 심란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자기가 젊어서 나중에 자연 임신도 가능할 거다라고 듣고 치료를 시작했던 터라 계속 이대로만 간다면 나중에는 시험관 외에 자연 임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속상합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절망하지 않았다.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날. 결혼 반지 보여줘. 보이시나요? 미리 건강한 난자를 얼려 가임력을 보존해 놨기 때문이다. 그쵸. 14개 채취했대. 14개가 엄청 많았네. 이렇게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전 환자들의 가임력 손상에 미리 대비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난자 냉동을 통해 완치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항암 전 가임력 보존 치료는 항암 전에 시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항암 후에는 한번 나빠진 난소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가임 여성들은 항암 치료 전에 가임력 보존 치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으로 가득한 거실. 아이가 있는 집의 흔한 일상이지만 정은 씨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32살 이정은 씨는 4년 전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았다. 제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난소에 혹이 있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자궁 내막증인 것 같다고 그래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경계성 난소 종양을 발견했다. 이후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년 뒤 재발하게 된 것이다. 경계성 난소 종양이라고 해도 난소를 적출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불행히도 다시 재발이 되어서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재발한 경계성 종양에 해당되는 한쪽의 난소를 전체를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난소와 나팔관을 떼어내기 전 25개의 난자를 채취해 얼려두었다. 그리고 2년 뒤. 눈 떴어. 잘 보세요. 사진 잘 찍으세요. 이식하고 9일째 된 날 새벽에 이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와서 남편하고 둘이 되게 어안이 벙벙하다고 하나? 네, 그랬어요. 둘이 서면은 안 믿겼어요. 호들갑 떨면 네, 괜히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그냥 병원 가는 날까지 조용히 있자. 교수님은 그날 초음파 보면서 아기집 하나가 생겼어요 이러셨어요. 너무 잘 됐다고 박수를 막 치워주셨었어요. 네. 난소가 건강할 때 가임력 보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냉동 난자로 태어난 아이라 주변에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아이고 맛있다. 방금 채취된 난자와 몇 년간 동결했다가 해동한 난자가 그 이후에 정자와 수정해서 배아를 만들고 임신하는 능력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렸다가 녹인 난자라고 해서 임신에 불리한 것은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김소희 씨. 43세 노산이었다. 자, 이거 뺄 거야. 6년 동안 8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저는 이제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해서 난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도 한두 번만에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니까 거기서 굉장한 좌절감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소희 씨에겐 힘든 시간이었다. 거의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때는 말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때 또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라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어요. 소희 씨는 뒤늦게야 난소에서 배란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전형적인 조기 폐경 증상이었다. 조기 폐경은 정의상 40세 이전에 완전히 폐경이 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존재합니다. 확실하게 조기 폐경이 된 분들은 사실은 현재 의학 기술로서 그 상태를 되돌려서 난자를 채취한다든지 난자를 동결 보존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소희 씨의 주치의였던 김지향 교수. 확인이 안 되고 노화된 난소는 다시 기능을 되살릴 방법이 없다. 임상시험 중이던 새로운 치료법이 시도됐다. 8번의 난자 채취 중에 이식을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극심한 난자질 저하로 배아 형성에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9차 시험관을 앞두고 이제 저한테 오셔서 그 PRP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셨었습니다. PRP 치료란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혈장만을 따로 분리해내는데 바로 이 노란색 액체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다. 혈액 속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면서 여러 가지 상처 치유 효과를 갖는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혈장과 혈소판을 농축한 뒤 난소에 주입하는 것이 난소 PRP 치료다. 이 속에 들어있는 성장인자,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 폐경에 이를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난소 세포의 재생을 도와준다.
난자가 쓸만한 게 남아 있어도 결국 배란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고거에 해당되는 그 환자들은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혈소판 펌프 혈장이 들어가서 다시 혈관 형성도 시키고 부족한 것도 메워주고 해서 이 난자를 잘 성숙시켜서 건강한 배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PRP 치료의 핵심 기전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PRP 치료가 배경 초기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소 기능 저하가 심각한 고연령 여성들의 임신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PRP 시술 이후 9개의 난자 냉동에 성공했다는 소희 씨. 2번의 시험관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난자를 동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순간이다. 하도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가서 임신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신랑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막상 얘가 딱 됐을 땐 병원에 같이 안 갔었어요. 근데 임신이 딱 됐다는 얘기를 이제 애아빠하고 전화 통화로 해서 임신이라 했는데 거의 한 5분 넘도록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좋아갖고. 난임의 고통을 알기에 다른 부부들에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소희 씨.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가씨 때도 산부인과는 저는 그래도 꽤 갔었어요. 이렇게 뭐 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갔었는데 자궁만 보지 난소 기능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산부인과에서. 네.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아이 준비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부터 가라.